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측 정거부, 음주측 정방해 행위에 대해 그 규정과 처벌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와 같이 차량사고에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인사사고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 인사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듯 다른 특별법으로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모든 사고를 다 처벌하면 어느 누구도 범죄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게끔 규정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교특법 제4조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상 보험 또는 운수사업법상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151조상의 과실손괴죄, 즉 인피와 물피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단서 조항에서는 3조 2항 단서상의 12대 중과실, 즉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속도 제한 위반이라든지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라든지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라든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등등 특정한 중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이외에도 4조 1항 2호에서는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3호에서는 종합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경우 등에도 역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특법이라는 것은 형법 268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특별히 차의 교통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법보다 형량이 더 중하지는 않고 형법과 똑같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의 결과가 아닌 상해의 경우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 반의사 불벌죄라 할지라도 상해의 결과를 저지르고 보호 조치 없이 도주를 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 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교통사고 중에서 뺑소니 사고하고 음주사고에 있어서는 따로 별도의 더 중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교통사고는 물적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인적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은 인적사고에 대하여만 해당이 됩니다. 특가법이라는 것은 일반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등에 규정된 범죄 중에 특별히 더 중한 범죄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특별히 제정한 법률입니다. 뇌물죄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 크다든지 공무원이 청탁을 받은 경우라든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의 특별한 경우라든지 강도나 절도가 중한 경우 등 그런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가법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5조의 3에서 뺑소니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차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뺑소니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고, 두 번째는 5조의 11에서 음주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형량도 무거운 편인데 상해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이고 사망까지 이른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에서 음주의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음주를 하였지만 운행을 하다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경우에도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 병원에 가서 억지로 이주 진단서를 발급받아낸 경우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말만 그냥 듣고 기본적으로 이주 진단서를 그냥 내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 진단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므로 쉽지는 않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 적용 요청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선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실형을 받고 복역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상해나 사망 등 중대한 경우에는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이 가장 중요하고요. 합의서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보통은 중상해 사고 시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실형이 선고되고요. 사망 사고 시에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데,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이냐 뺑소니 운전이냐에 따라 그 형량은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 되냐, 이게 고민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냐, 1억이냐, 2억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위 합의금 외에 당연히 변호사 비용도 운전자 보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공무원 내지 군인, 금융기관 종사자들 같은 경우 벌금형이 나오면 모를까.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승진 제한이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봉이나 정직,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고,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까지 있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민사적으로 최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 혹은 손해사정사 사무실에서 무조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게 해줄게 하는 말은 변호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양형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재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형량이 나오게 할 것인지, 이건 또 변호사의 역량이 될 수 있겠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구호 조치하였는지, 만약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면 어떤 경위에서 보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인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든지, 사고 이후 차를 처분하였다든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라든지, 가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의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든지, 평소에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표창장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든지 등등 많은 양형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의뢰인과의 깊은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것입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7년차 이상입니다. 이미 2011년도에 대한변협 형사사건 전문으로 전문 분야 등록한 적이 있고, 수백 건의 실제 형사 공판 사건 변론 경험 및 경찰서 입회 경험이 있으며 합의 대리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군인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사례도 올려놓았으니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031-52100번으로 24시간 문자 수신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